기원전 1세기 한반도 남동부에는 여러 부족이 산재해 있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의 전시는 진안 지역의 육촌이 중심이 되었으며 이들은 각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알천 양산촌, 돌산 고어촌, 취산 진지촌, 무산 대수촌, 금산, 가리촌, 명알산 고야촌으로 구성된 육부연맹체는 신라 왕권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정치 조직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연맹체는 외부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고 내적으로는 점진적인 통합을 이루어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동아시아는 한나라의 영향력이 한반도까지 미치던 시기였다. 한사군의 설치 이후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이는 한반도 내 정치 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안 육부는 보다 강력한 정치적 통합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박혁거세의 즉위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박혁거세의 탄생설화는 신라 왕실의 기원을 신성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고어촌장 소벌공이 나정 근처 숲에서 말이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후 그 자리에 남겨진 거대한 알에서 박혁거세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는 왕권의 초월적 기원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신화적 요소가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왕의 신성성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단이었다.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군주의 출생을 신비화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는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중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전략이었다. 박혁거세의 성씨인 박은 그가 태어난 알이 표주박 모양이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신화적 설정이 아니라 당시 부족사회에서 성씨 개념이 정착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신라에서 성씨 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6세기 이후로 초기에는 왕실조차도 성을 명확히 사용하지 않았다. 중국 사서에서도 버풍왕 이전의 신라 왕들은 성이 없이 기록되어 있으며 박이라는 성씨가 왕실의 공식적인 성으로 정착된 것은 상대적으로 후대의 일로 보인다. 박혁거세가 육촌의 지지를 받아 13세에 즉위한 것은 신라의 왕권이 부족, 연맹체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당시 여러 부족이 공존하는 체제에서 강력한 통합자가 필요했으며 박혁거세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육부연맹의 대표적 지도자로 떠오른 것이다. 즉위 후 그는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거서관은 신라 초기 왕의 칭호로서 이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여러 부족의 수장을 의미하는 명칭이었다. 이후 신라 왕후는 마립간을 거쳐 왕으로 변화하게 되며 이는 신라의 정치 체제가 점차 중앙집권적으로 변화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초기 신라의 국호는 서나벌이었다. 이는 이후 신라로 변화하는데 신라라는 명칭은 새로운 연맹 혹은 새롭게 질서를 세운 나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박혁거세는 즉위 후 60년간 신라를 통치하며 국가 체제의 기틀을 다졌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농경장려, 사회 질서 확립, 부족 간 갈등 조정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신라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왕비 아령과의 혼인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왕권이 특정 혈통을 중심으로 계승됨을 나타낸다. 이후 신라의 왕위 계승 방식은 박씨 왕조에서 석씨 왕조 석탈에 김씨 왕조 미추왕로 이어지며 이는 신라 초기 왕권 구조가 특정 부족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박혁거세는 서기 4년에 승하였으며 그의 묘는 경주 오릉에 위치해 있다. 이 무덤은 신라 왕실의 기원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박혁거세의 건국신화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신라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였다. 그의 출생과 즉위 과정은 신라가 부족연맹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하는 흐름을 반영하며 이후 신라 왕실이 성씨를 도입하고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박혁거세의 이야기는 신라 왕실뿐만 아니라 신라 사회 전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신화적 서사는 후대에 이르러 신라의 통합을 상징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정당성을 제공했다.